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애고수TV 송미정입니다. 아름다운 날들 보내고 계신가요? 안타깝게도 오늘은 재혼 5년 만에 타워팰리스를 위자료로 주어야 했던 어느 대기업 사장님의 재혼 실패기입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여자는 처음부터 다른 목적이 있지는 않았을까? 라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남자는 자수성가했어요. 그러니까 외국 유학이 생소했던 90년대 초반에 군대를 마치고요. 복학 시기를 고민하던 이제 평범한 공학도였는데요. 1년 복학을 미루고 호주에 어학연수를 다녀와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를 잘하면 학원 강사라도 할 수 있겠지라는 심정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아서 호주에서 어학원을 다니면서 미국인 사장이 운영하는 바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여기서 운명의 미국인을 만납니다. 당시 상황은 이제 막 인터넷이 보급되고 메일을 사용하던 시기였는데요. 이 미국인은 앞으로는 IT 시대가 열린다. 보안 솔루션 사업을 시작하면 대박이 날 것이다. 라는 조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돌아와서 동생과 함께 작은 IT 회사를 차린 남자는요, 몇 년 후에 IMF 위기를 맞았어요. 근데 아시죠? 곧바로 불어닥친 그 벤처 열풍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부 지원을 받아서 사업이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IT 깃발만 꽂아도 투자가 들어오던 시기였기 때문에 순식간에 엄청난 규모로 성장을 했고요. 마침내 성수동에 자기 사업을 짓고 직원 300여 명의 중견기업이 되었죠. 사업에서는 승승장구했고요. 지금도 여전히 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결혼도 하고 아들도 한 명 있었지만 부인과 이혼했습니다. 첫 번째 부인과의 이혼 사유는 저는 잘 모릅니다. 어쨌든 성공 가도를 달리던 남자는 도곡동 타워팰리스도 사고 별장도 사고 10억이 넘는 최고급 골프 회원권도 구입하면서 싱글 라이프를 즐기고 살았죠. 남자는 아무래도 경쟁심이 있는 남자들보다 여자들과 편안하게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주변에 여자들이 넘쳐났습니다. 모임에 가면 대부분 주변 사람들이 대부분 여자들이었고요. 성격이 부드럽고 유머 감각도 있고 돈까지 잘 써주는 남자였기 때문에 언제나 인기 폭발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자들과 특별한 관계는 아니었고요. 그저 친하게 어울리는 멤버들이었어요. 그러던 6년 전에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날 남자는 작은 파티를 주관했는데요. 여기서 두 번째 운명의 여자를 만납니다. 그날 초대받은 여자만 10명이었대요. 남자는 본인 혼자고요. 그 모임에 초대받은 여자들 중에서 와인샵을 운영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남자는 이 여자한테 꽂힙니다. 그러니까 나이 차이 5살의 수수한 외모에 여성스러운 분위기가 있는 여자였는데요. 이 여자와 연애를 시작한 남자는 화려했던 싱글 라이프를 청산하고 두 번째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와인을 좋아하고 음악회, 전시회를 좋아했던 여자와 서로 취미가 잘 맞았던 거죠. 무엇보다 남자가 싱글 생활에 염증 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결혼 조건이 자기를 처음 만난 날 같이 있었던 그 10명의 여자 핸드폰 번호를 모두 삭제하고요.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해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재혼하면서 이혼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가 원하는 모든 조건을 들어줬고요. 앞으로 평생 이 여자만 사랑하고 이 여자와 함께 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두 사람의 재혼 생활은 완벽했습니다. 적어도 밖에서 보기에는요. 모든 공적 사적 모임에 두 사람은 부부 동반이었고요. 크루즈 여행을 좋아하는 여자와 인당 2천만 원짜리 상상도 안 되죠? 이상짜리 크루즈 여행을 즐겼고요. 스피드를 즐기는 여자를 위해서 포르쉐 스포츠카를 구입해 줬습니다. 또 와인에 해박한 여자를 위해서 회사 1층에 와인바를 차렸고요. 그곳에서 매주 작은 공연을 열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파티를 즐기는 꿈 같은 결혼 생활을 즐기게 된 거죠. 여자의 가족들을 회사에 취직시켜줬고요. 여자는 계열사 등기임원으로 등재를 시켜서 연봉 4억을 지급했습니다.
당시 계열사 대표가 남자 아들이었는데요. 여자를 임원으로 등재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겼어요. 그게 여자의 심기를 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는 아들과 자신 둘 중에 한 명만 선택하고 아들을 대표해서 내보내라고 요구합니다. 결국은 남자는 아들을 내쫓았고요. 그 자리에 여자의 오빠를 대표이사로 앉힙니다. 그 계열사가 남자 회사에 부품을 납품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크게 전문성이 필요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가깝게 살고 있었던 아들을 멀리 용산으로 내보냈고요. 재혼 생활 내내 아들 내외와는 왕래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여자와 며느리 사이가 좋을 리가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재혼 생활 내내 여자는 두 사람만의 성을 만들었습니다. 남자 주변의 모든 여자는 공적이든 사적이든 만나지 못하게 했고요. 모임마다 부부가 같이 나오니까 누구 한 명 친해지기도 어려웠습니다. 남자가 회장으로 있는 비즈니스 모임 회원들이 너무 회원 관리를 안 한다고 뒷소리들이 많았거든요. 남자는 그저 여자와 여자의 가족들에 둘러싸여서 눈 감고 귀 닫은 생활을 5년 동안 하게 된 거죠. 그래도 혼자 지내는 것이 지긋지긋했던 남자는 그 시간이 행복했답니다. 여자를 사랑했고요. 여자도 자기와 같은 마음일 거라고 믿었고요. 자신이 꿈꾸고 있었던 완벽한 재혼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적어도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요. 이렇게 여자와의 단둘이 성에 갇혀 있었던 남자가 딱 하나 끊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마사지를 받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젊어서부터 아로마 마사지를 받으면서 피로를 풀었고요. 남자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 생활이었어요. 당연히 퇴폐 마사지 업소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걸 알고 있었던 여자가 결혼을 하면서 출입을 중단해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남자가 몇 년은 약속을 지켰는데요. 그 편안함을 잊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혼 1년 전부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지속적으로 다녔습니다. 당연히 여자한테는 회사일로 외출한다고 거짓말을 했죠. 남자가 그러니까 가끔씩 몇 시간씩 연락이 안 되고 기사한테 물어봐도 별다른 대답을 듣지 못하고 하니까 여자는 심부름센터에 의뢰해서 남자를 미행했어요. 그래서 석 달 동안 미행한 결과 여자를 만나는 것도 없고 뭐 다른 문제는 없는데 주기적으로 한 스파에 다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해주는 곳인지 여자도 방문을 해서 서비스를 받아봤대요. 그러니까 별다른 곳은 아니었고요. 편안한 음악에 와인을 마시면서 스파를 하고 룸에서 두피 마사지와 전신 마사지를 받는 곳이었다네요. 그런데 여자 말은 뭐냐면 아무리 퇴폐업소가 아니라고 해도 남자가 속옷만 입은 채 여자의 마사지를 받았다는 사실에 여자는 분노했어요. 그리고 오로지 그 이유 하나로 남자에게 이혼을 요구합니다. 뭐 바람을 피우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고요. 완벽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여자랑 헤어질 마음이 없었던 남자는 말리고 또 설득했어요. 그런데 예민한 성격에다가 뭐 50평생을 혼자 살면서 결벽증까지 여자는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자의 마사지를 받은 스파에 간 남자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또다시 이혼을 하게 된 남자는 이번에는 위자료 문제가 생겼는데요. 자, 재혼 이후에 재산도 많이 늘어났고요. 무엇보다 등기이사로 그 여자가 등재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가 퇴사하려면, 그 여자를 내보내려면 퇴직금을 지불해야 했는데요. 그 액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4억씩 연봉을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여자의 오빠와 가족들을 회사에서 내보내고 여자한테 퇴직금을 제가 주는 것 대신 타워팰리스를 넘겨주는 과정에서 돈으로도 엄청난 남자 입장에서는 뭐 피해라면 피해를 받지만 그것보다 더 큰 상처는요. 아직도 남자는 자신이 이혼당한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속궁합 문제도 없었고요. 여행이며 취미생활이며 여자가 원하는 최상급으로만 진행했단 말이죠. 저도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여자의 속 얘기를 제가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는 알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두 번째 이혼을 선택하게 된, 아니 뭐 선택은 아니죠. 두 번째 이혼을 하게 된 남자는 이런 말을 하더군요. 다시 싱글로 돌아온 지금 몸도 마음도 편하다. 그동안 관계를 끊고 지냈던 아들 내외하고도 관계가 회복됐고요. 다시 그래서 자기 집 근처로 이사를 왔대요. 또 대표이사로 복직도 시켰고요. 이제 주위 사람들도 돌아볼 시간과 마음의 여유도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사업운은 있는데 여자운은 없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말하더군요. 근데 이제 여러분, 재혼을 선택하는 그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문제잖아요. 그런데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어도 재혼은 성공하기 어렵다라는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케이스입니다. 바로 성격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보다 쉽게 판을 깨버리는, 그게 또 하나의 재혼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가정의 소중함을 느끼게 된 사연이었습니다. 이상 연애고수TV 송미정이었어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Now it's feeling like a climb, already on the edge. Just time on the rise. The driver smiles at me and say, "Oh, life could be so simple. We're taking the day away, making time for some loving. Put your son on replay. I'm watching an old time movie. Follow the clouds go by."